자, 이제 오늘 NBA 해외 축구 두 경기랑 챔스 두 경기랑 이제 NBA 마감되는 경기 두 경기 있고 뭐 8시 반 그리고 9시 경기 이렇게 있는데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맨유 대 AT 마드리드인데 챔피언스 리그예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를 먼저 보면은 맨유 같은 경우 뭐 카반이나 바란, 뭐 루크쇼 요 정도 불투명인데 거의 뭐 플라인업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바란이나 이제 카바니도 지난 경기 복귀했어가지고 출전 좀 가능해 보이고 루크쇼가 지금 불투명에 떠있는 뭐 약간 뭐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린우드 이런 애들은 못 나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 같은 경우 이제 야닉 카라스코가 출전 중지로 빠지고 마테우스 쿠냐 공격 쪽에 또 빠지고 추가로 에르모소 수비 쪽의 결장과 다니엘 바스 그리고 부루살리코 여기서부터는 불투명입니다. 부루살리코 앙헬 코레아 그리고 토마르마 콘도그비아 불투명이 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빠지는 선수도 조금 아쉽긴 해요. 카라스코도 상당히 아쉽고 뭐 쿠냐 같은 경우 뭐 없어도 됩니다만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 선수가 어쨌든 상당히 많다. 대부분 뭐 핵심이 앙헬 코레아 요즘 폼 상당히 좋고 콘도그비아 루마 지금 AT 상당히 중요 자원이고요. 미드필더 쪽에 뭐 이런 상황인데 레민이 어서 오세요.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맨유가 질 것 같진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AT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좋거든요. 리그에서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 이제 시메오네 감독의 어떤 좀 어려운 팀을 잘 그래도 이끌고 있어요. 괜히 뭐 명장이 아닌 게 뭐 저는 그러니까 좀 무너질 만한 사이즈긴 했거든요. 이번 시즌 AT가. 근데 잘 지켜가면서 어떻게 지금 4위까지 다시 치고 올라온 모습이고 메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최근에 어려움 속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나무 물론 홍성 만원. 홍성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맨유 토트넘을 상대로 뭐 경기력 자체는 솔직히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음 글쎄요. 뭐 결국 호날두의 차이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요 경기도 결국 우리가 맨유한테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호날두예요. 저는 솔직히 토트넘전에 그렇게 잘할 줄 몰라 누가 솔직히 잘 몰랐겠죠 사람들도. 근데 결국 오늘도 좀 호날두한테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AT 마드리드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미드필더 쪽에서 좀 장악력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떨어져요. 리사님 감사합니다. 홍성님도 감사드립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주도권을 맨유가 그래도 꽤 잡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점유율 한 60% 정도는 맨유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AT가 일방적으로 수비하는 그림 속에 역습으로 맨유의 뒤를 치는 경기 운영이 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랑닉 감독이 근데 가끔씩 좀 이상한 짓거리를 하긴 하거든요. 무슨 뭐 린델로프 그 풀백으로 기용한다던가 지금 가끔씩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데 그런 짓거리만 안 한다면 그래도 저는 맨유 사이드로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양 팀의 최근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조금 오락가락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맨유도 뭐 토트넘을 꺾으면서 반등하긴 했지만 경기력 면에서 의문이었고 반면에 AT도 카디스를 꺾긴 했지만 경기력은 쓰레기였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부상자, 홈 어드밴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맨유가 이길 만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햄무 쪽 한 점 차의 승리가 좀 보이고요. 언더 이렇게 봅니다. 좀 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좋아 보이진 않고 뭐 툭 던질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경기로 보여요.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하든지. 분석 안 하겠습니다. 아약스 승 보고요. 뭐 특별히 부상자들이 아약스가 좀 불투명자나 좀 있긴 한데 키퍼 쪽에 부상자가 지금 어쨌든 좀 많기 때문에 세 번째 키퍼가 나오고 있는 부분 뭐 있고 뭐 잔부상이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마즈라위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 또 불투명인데 오늘 경기 이제 또 복귀해가지고 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팀버도 지금 불투명이 떠있긴 하지만 출전 가능하고 아약스가 거의 뭐 키퍼 제외하고는 거의 플라인업에 가까워요. 이거 벤피카가 아약스와의 이제 1차전에서는 이제 뭐 무승부를 거두면서 상당히 이제
이변이 났었죠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오늘 이제 원정 경기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아약스가 최근에 이제 좀 고전하는 구간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고전하는 구간인 건 분명한데 어쨌든 이거 챔피언스리그잖아요. 이게 뭐 리그 경기도 아니고 가져갈 거라고 보고 마이너스까지 봅니다. 언어바는 3.5라서 좀 불안한 부분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NBA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기준점 좀 한번 변동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아약스 잡고 가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안에서 좀 뭐 고르거나 뭐 약간 요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로 인디애나 대 멤피스인데 일단은 뭐 자모란트가 GTD에 걸려 있고 이게 아마 다우풀이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듀아르테, 말콤 브록던, 비타제 이렇게 지금 중요 선수들이 또 GTD에 떠 있는 모습이어서 일단은 뭐 자모란트가 안 나온다고 저는 보고 분석을 했고요. 이거는 그래도 멤피스가 일단 일반선 자체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올 시즌 전체적으로도 멤피스가 자모란트가 빠진 경기에서 오히려 더 경기력이 좋았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뭐 자모란트의 공백이 딱히 없는 모습이고, 딜런 브룩스도 어쨌든 복귀하자마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딜런 브룩스도 복귀했으니까 또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 이게 인디애나 같은 경우 어쨌든 약간 로또성이 좀 있긴 하거든요. 최근 경기력 면에서. 그러니까 3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싸움인데, 뭐 버딜드도 마찬가지고, 뭐 할리버튼 같은 경우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자원인데 결국 버딜드의 3점 야투, 그리고 기타 뭐 브리셋이나 뭐 이런 선수들의 야투감이 중요한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한 가지 뭐 좀 아쉬운 점이라고는 듀아르테가 GTD라는 점과 뭐 브록도는 제가 볼 때 나올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쉬었기 때문에, 듀아르테가 어쨌든 GTD, 비타제 같은 선수들도 좀 GTD에 떠 있어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인디애가 3점이 좀 터질 가능성은 뭐 있다고는 보는데, 멤피스의 골밑 결국 수비적으로 인디애나가 좀 털릴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좀 높아요. 최근에 어쨌든 멤피스 같은 경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백코트진에서 좀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부진이라면 부진, 그러니까 득점력에 있어서 한창 좋았을 때보다 이제 화력이 안 터지는 부분이 있는데, 인디 수비를 감안했을 때는 좀 더 나은 공격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이 프론트 코트진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멤피스는 전체적으로 이제 벤치에서도 프론트 코트진의 양이나 질이나 상당히 좋아요. 기본적으로 뭐 브리셋이나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 선수를 쓸 수 있는 다양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은 있는데, 뭐 수비가 좋거나 그런 류는 아니거든요. 좀 뭐 자책주나 뭐 이런 선수들이나 아니면 벤치 뭐 이런 차이로 결국에 멤피스가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로 보이고, 핸디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 GTD 걸린 애들이 지금 비타제랑 브록돈이랑 듀아르테까지 싹 다 나와버리면은 인디도 벤치가 좋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벤치 뭐 제일런 스미스나 이런 애들도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GTD까지 감안한다면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멤피스 같은 경우 지금 골스가 뒤에서 바짝 쫓아왔어요. 어느덧 다 쫓아왔거든요. 지금 골스가 한창 지고 막 이랬었는데 멤피스도 중간에 막 덜미를 잡혔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순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에서 오늘 어쨌든 인디애나 수비 개판의 팀을 만나서 또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해줄 만한 가능성이 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상성상으로 인디가 멤피스 상대로 4연승이긴 한데 그래도 일반승 해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바까지 이렇게 봅니다. 234.5거든요 떨어져가지고. 멤피스한테 한 120점 정도 그래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바 쪽까지 보는데, 제가 그래도 이 경기를 보는 관점은 일반승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GTD가 너무 걸려있는 부분도 그렇고, 자모란트가 그래도 빠진 부분이 그래도 신경이 쓸래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승 찍는 게 낫다. 아니면 뭐 그냥
저는 뭐 마인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뭐 나와라 하고 그냥 프렌 찍든가 약간 뭐 그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두 번째 경기 올랜도 대 브루클린. 이 경기도 뭐 약간 마찬가지입니다. 세스 커리가 GTD 걸려 있고 뭐 게리리스나 이제 젤런 서스가 GTD에 또 걸려 있어서 상당히 좀 애매해졌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랜도의 속공의 핵심 둘이 지금 GTD에 걸려 있어요. 여기 어쨌든 브루클린 같은 경우도 세스 커리가 사실상 빠진다면은 지금 캠 토마스까지도 GTD 걸렸기 때문에 이게 뭐 슈팅 가드 포지션에 누가 나올지는 또 모르겠는데 결국 이게 커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는 분명히 크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어빙 듀란트면은 사실 한 명 정도 이렇게 커리처럼 슛이 좋은 선수가 있으면은 공격하기가 되게 편해요. 커리를 안 막을 수도 없고 막 한 명 가잖아요. 그러면 어빙이나 듀란트가 이제 공격할 공간이 훨씬 많이 생기고 그럼 못 막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서 지금 브루클린 같은 경우 화력이 거의 뭐 미쳐 날뛰고 있는데 아마 뭐 커리가 빠진다면 드라게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커리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 결장을 했었잖아요. 지난 경기도 이제 발목 쪽인가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뭐 지난 뉴욕전에 빠졌었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출전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 일단은 저는 브루클린 이거는 뭐 브루클린 잡을 경기예요. 잡을 경기고 마인 쪽까지 보고 언어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커리도 커리인데 커리랑 뭐 캠 토마스 뭐 캠 토마스 그렇다 치고 커리도 커리인데 해리스랑 이제 제일런 석스의 출전 여부가 언어바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제가 볼 때 중요해요. 어쨌든 둘이 빠진다면은 뭐 올랜도의 공격 효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하고 또 특히나 이게 또 그렇다고 브루클린이 아예 뭐 120점, 130점 가까이 뽑아주면서 뭐 오바를 내느냐? 올랜도 같은 경우 최근 수비가 상당히 좋아요. 최근 올랜도가 잘 비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격이 잘 풀리는 것도 물론 뭐 어느 정도 있겠으나 수비로 비비거든요. 수비로 이제 상대를 좀 상당히 비벼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어바는 조금 불투명한 면은 있다. 다만 저는 나온다고 보고 오바를 봤습니다. 안 나와도 오바는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가치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신 언더를 갖다가 나오면은 되게 난처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어쨌든 미리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오바 쪽으로 던지는 게 확률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세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가 요즘 상당해요, 사실. 뭐 이 주전 라인업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이제 올해 신인왕 후보인 케이드 커닝햄이나 아니면 좋은 프론트 코트진 여기에 이제 스튜어트까지 또 복귀를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다시금 좀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뭐 원래 탱킹 팀이긴 하지만 좋았던 흐름에서 뭐 연패에 또 빠지기도 했잖아요. 여기에 뭐 스튜어트까지 또 복귀를 하면서 다시금 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일단은 뭐 이렇게 GTD 자원들도 많이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데 지금 마이애미가 솔직히 너무 강하긴 해요. 지금 마이애미 스쿼드는 이게 막 엄청나게 특출난 선수가 막 많다 이런 건 아닌데 좋은 선수가 너무 많아요. 벤치의 뎁스는 거의 뭐 NBA 팀 다른 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5명이서 뛰는 거니까 벤치가 아무리 좋아봐야 어차피 쓸 수 있는 선수나 출전 시간에 제한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이애미가 오히려 아쉬울 수는 있는데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다. 지금 박현수 같은 5,000원 경우. 오늘도 수고 현수님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떤 식으로 경기가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뭐 누굴 쓸지 모르겠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날따라 이제 컨디션 좋은 애를 좀 쓰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 이 경기는 저는 글쎄요 디트가 최근에 계속 플랜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오히려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GTD 자원들이 이제 좀 돌아오잖아요. 물론 이제 벤치에 또 핵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프랭크 잭슨이나 디알로가 지금 빠져있긴 한데 이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질수록 저는 디트로이트가 손해 같아요. 이 주전 라인업이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카드가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 밑에서 쓴다는 건데 얘네 출전 시간이 떨어진다면 결국 그건 디트한테 저는 오히려 안 좋다. 스쿼드 뎁스가 넓어지는 건 디트가 안 좋다. 오히려 벤치가 다 빠져가지고 주전들이 그냥 갈아 넣는 게 디트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탱킹 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기 운영을 디트가 할 것 같진 않고 요거는 마이애미 뎁스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라인업에서는
충분히 마이애미가 마인승 그래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DT의 강점 같은 경우 이제 KD 커닝햄의 안정감 있는 뭐 야투나 경기 조율이고, 여기에 이제 프론트 코트진인데 마이애미 같은 경우 프론트 코트진의 수비가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뭐 제레미 그랜트, 사딕 베이 뭐 최근에 괜찮은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한데 마이애미 수비적인 부분에 상당히 고전을 확률이 높고, 벤치 타임으로 가서 결국에 스코어가 상당히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전에서 어떻게 비빈다 한들 복귀하기 때문에 벤치도 어느 정도 이제 쓸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벤치 대결이 갈 텐데 제 생각에 벤치 타임 때 점수차가 꽤나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전들이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그래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마인승을 보고요. 언더 쪽 봅니다. 그럼 어찌 됐든 16.5인가요? 안 올랐나요 이거? 16.5죠. 언더 쪽. 뭐로 가든 간에 디트로이트의 전체적인 공격이 마이애미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대로 디트의 어쨌든 공격의 핵은 프론트 코트진인데 마이애미 같은 경우 이제 프론트 코트진 수비가 상당히 좋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잡아줄 가능성이 뭐 높다. 언더 쪽까지도 이렇게 봅니다. 지난 경기 때 사실 뭐 덩컨 로비슨이나 뭐 게비 빈센트였나? 야투율이 거의 쓰레기 수준이었거든요. 10%대였거든요. 그 정도 경기만 안 나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경기 뉴올리언스 대 피닉스. 이 경기도 조금은 제 생각에 NBA 중에 제일 어려운 경기가 이 경기예요. 일단은 뭐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 지금 브랜든 잉그램이 빠져 있고 CJ 맥컬럼이 코로나로 복귀해가지고 오늘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가져갈지, 일단 뭐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고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가져갈지도 조금 불투명합니다. 여기 피닉스 같은 경우 여전히 크리스폴, 캠 존슨, 크리스폴은 뭐 당분간 못 뛰고 캠 존슨이 빠져있는 부분이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 지난번에는 이제 휴스턴을 대파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사실 발리안스 선수가 다 했죠. 막 부상 복귀한 우드나 뭐 제션 테이트를 그냥 뭐 학살 하다 보니까 뭐 수비에서 걔네가 힘을 다 빼다 보니까 공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학살각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디안드레 에이튼이 또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란슈나스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맥컬럼이 버티고 있지만 이 라인업 자체가 사실 수비가 안 되거든요. 디번테 그램, 이게 디번테 그램이 선발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잉그램이 빠졌기 때문에 디번테 그램이랑 맥컬럼이 같이 뛸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디번테 그램 같은 경우 이제 맥컬럼이랑 같이 있을 때 효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그래도 보여줬었고, 특히나 이제 이 두 조합 같은 경우 수비가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피닉스는 데빈 부커가 또 버티고 있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상성상으로는 그래도 피닉스가 해볼 만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경기는 일단 미리 찍으면 안 돼요. 맥컬럼 GTD도 있고 뭐 한 부분이 있어서 미리 갈 만한 경기는 아니고, 저는 이거는 딱 사이드상으로 피닉스가 그래도 잡는 그림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피닉스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좀 그래도 많이 승수를 따내기도 했고, 뉴올리언스가 어쨌든 좀 달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플레인 토너먼트를 이제 레이커스와 뭐 9위 경쟁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뭐 지난번에는 사실 이제 피닉스가 레이커스 수비 없는 수비를 상대로 상당히 활약적으로 좋았지만, 어쨌든 최근 보면은 부커나 뭐 에이트는 좋지만 부커 같은 경우도 크리스 폴이랑 같이 뛸 때보다는 효율이 좀 떨어진 모습이 분명히 있기도 해서 저는 요거는 초안으로서는 일단 뉴올리언스 프랜 쪽을 봅니다. 초안으로서는 프랜 쪽을 보고 이거는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내일 어떻게 GTD가 흘러가는지 좀 체크를 해보고 뭐 결정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여요. 당장 뭐 피닉스나 마인승 찍기에는 뭐 찍어볼 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프랜을 봤다고 막 이렇게 막 강하게 보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넘기겠다 약간 요런 느낌을 일단은 프랜은 본 느낌인데 찍어볼 만 하긴 한데 리스크가 있긴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 저도 일단 뭐 피닉스 같은 경우도 주력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고민을 했어요. 주력으로 찍어볼까 고민을 했는데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고 일단은 뭐 넘겼고, 여러분들도 미리 건드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